안녕하세요. 2023년 9월 3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쪽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이면 이제 쪽파 이제 파종할 시기인데요. 오늘 드릴 말씀은 쪽파 파종 시기, 어떻게 하면 우리 텃밭농 하신 분들 쪽파를 순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그리고 파종 방법, 쪽파 이 종구, 이 종자가 아니고 종구라 그러는데요. 이 종구 파종 방법,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보관을 했으며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고, 또 이렇게 보관용 쪽파는 언제 수확하면 되느냐, 이런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저는 이제 쪽파 파종은 저 같은 경우는 텃밭농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자가소비용으로 심어서 먹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9월, 이렇게 9월 초부터 이제 10월 초까지 한 달간 3번 정도 나눠가지고 제가 쪽파를 파종을 합니다. 파종하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이제 8월 말 9월 초에 파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구정이 추석이 좀 빠른 경우에는 제가 8월 한 20일 정도 파종을 합니다. 왜? 추석에 먹으려고. 지금부터 추석까지 오늘 9월 3일이니까요. 26일이 남았습니다. 26일. 그러면 지금 파종을 하게 되면 이제 5일, 6일 그때쯤 되면요. 이후 되면 우선 집에서 자가소비용으로 부드러운 쪽파, 즉 부침개용으로 구워 먹기 딱 좋은 그런 쪽파 사이즈로 자랍니다. 요게 제가 사실은 어제 지금 파종을 하려고 이렇게 손질을 했었거든요. 어제 잘라가지고 손질했는데 벌써 이렇게 보시면 자른 부위에 조금씩 이렇게 자라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게, 요게 보면 여기 어제 잘랐는데 벌써 이렇게 흰 게 살짝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만큼 성장이 빠릅니다. 성장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파종하게 되면 추석 때 부침개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쪽파의 정상적인 파종 시기는요, 보통 한 9월 한 15일 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쪽파는 6월 한 10일 전후에 이제 수확을 하거든요. 씨앗 종구. 그 다음에 쓸 종자를 이제 파종 수확 시기는 보통 한 6월 한 10일 전후인데, 그때 하면 보통 이제 쪽파 같은 경우는 이 백화가 작물은 대부분 휴면을 하는데요. 이제 휴면을 보통 한 달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8월 초부터는 사실 파종해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쪽파를 한여름에 파종하게 되면 이게 백화가 작물들은 여름을 좀 기피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은. 그러다 보니까 병이 많다. 그래서 이 쪽파 같은 경우에 한여름에 파종하지 않는 이유가, 파종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이 쪽파가 귀할 때, 그때 수확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하면 되지만은 그만큼 병해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방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휴면하고 난 다음에 파종에도 관계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저희들 같은 텃밭농은 이렇게 한 8월 말 9월 초부터 시작해서 한 11일 간격으로 3번 나누어서 파종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김치용으로 이제 파종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적당한 일정은요, 김장김치에 가장 적당한 것은 파종 후 한 50일 전후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계산해서 보통 김장은 11월 한 20일쯤 하잖아요. 물론 집마다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12월 초에 하시는 분도 있고, 일찌감치 한 11월 한 15일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11월 20일쯤 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10월 초에 파종한 것이 김장김치로는 가장 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여기 오늘 파종한 이 쪽파는요, 쪽파를 오늘 파종하면 이것은 추석 때 먹고, 그러면 추석이 9월 29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뽑았던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이모작이 되는 거죠. 쪽파를 2번 파종합니다. 그러면 10월 초에 파종한 것은 역시나 이제 키워가지고 내년 봄에 먹거나 남은 것들은 이렇게 종자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종자용은 제가 지난해는 이거를 수확을 해가지고 양파망에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잎을 다 잘라내고 이 부분을 넣어봤는데
그래도 자기들끼리 총총하게 모여가지고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금년도에는 보시다시피 싹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옛날식 우리 어른들, 저도 이거 아버님 하는 거 봤었거든요. 하지만 작년에는 제가 제 딴에 머리를 쓴다고 양파망에 넣어봤는데, 양파망에 넣어놓으니까 자체 낮게가 아닌 뭉쳐가 있기 때문에 자체 수분을 빨아당기고 하는 이런 성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싹이 올라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어떻게 제가 보관했는가 하면, 이렇게 끈으로 하나씩 이렇게 엮어가지고 제가 여기 지금 닭장입니다. 닭소리가 꼬꼬꼬 나고 있는데, 지금 아침에 어제 모이를 저에게 줬는데도 또 닭소리 모이 달라는 줄 아네. 이렇게 닭장 한 켠에 이렇게 작업장과 닭장, 요 작은 이렇게 지붕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비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제가 S자 고리 걸어가지고 S자 고리로 이렇게 좀 제가 보관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뿌리와 잎을 이렇게 좀 잘라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껍질도 나옵니다. 이렇게 껍질. 예. 껍질은 좀 벗겨내고요. 지저분한 것들은 이렇게 뿌리와 다르고 분리해내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이것도 지금 너무 깁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뿌리 부분을 잘라내고, 또 윗부분도 이렇게 좀 가위로 좀 잘라가지고 이제 파종을 하게 됩니다. 제가 파종하는 방법 한번 설명드려보면요. 먼저 파종 전에 저는 여기 지금 어제 사실 파종하려다가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지역에 이제 영상을 찍으려 못 찍었는데, 보통 이런 마늘이나 양파 이런 종자 소독하는 것은 30 베노람이라고 있습니다. 30 베노람. 물에 희석해서 이런 마늘이나 쪽파 이런 것들은 이제 침지 1시간 정도, 마늘 같은 경우는 1시간 침지, 이 쪽파 같은 경우는 이 껍질이 얇아가지고 저는 어제 한 10분 정도 제가 침질했는데, 베노람이 없어서 대용으로 이런 농약들 뭐라도 관계 없습니다. 이건 지금 나티본데, 이렇게 보시면 등록약재에 파나 마늘이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건 이제 파 녹병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 희석 배수는 정상적으로 방지한 희석 배수와 같습니다. 지금 요것은 2100 10ml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2100으로 해서 물에 희석한 희석액을 10분 정도 제가 담갔습니다. 담가가지고 물기를 빼내고, 지금도 물기가 남아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다 말랐네요. 예. 이렇게 침질을 해가지고 제가 물기를 뺀 상태에서 이제 파종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것은 이제 파종을 하게 되는데요. 파종을 하게 되면 그 이후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가 하면, 여기서 실약 같은 뿌리가 나옵니다. 하얗게 뿌리가 나오고 상부에는 싹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데, 쪽파 성장 보면요, 거의 폭풍 성장입니다. 이렇게 빨리 잘 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성장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즘 시중에 보면 이제 쪽파 종구 많이 팝니다. 구입하실 때 중요한 것은 좀 이렇게 좀 통통한 것들, 좀 굵은 씨앗을 구입하면 좋습니다. 이게 영양 번식이라 하거든요. 자기 몸에 있는 영양분 가지고 번식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씨앗으로 하는 것을 유성 번식이라 하고, 이렇게 마늘이나 쪽파 이런 것들은 자기 몸의 일부, 그래서 영양 번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통통한 것을 구입하시는 게 좋다. 통통한 것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참고로 이렇게 이제 통통한 종자를 만들려면 좀 드물게 심으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심기보다는 심는 간격을 이렇게 최소한 한 13cm에서 14cm 요 정도 사이즈만 심어도 얘네들이 굵게 크고요. 이렇게 좁게 심어 놓으면, 그러면 굵게 굵지 않습니다. 굵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좁게 심었는 것 같으면 중간에 한 폭 이렇게 뽑아가지고 솎아 먹고 나서 종자으로 놔두면 이렇게 굵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이제 심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뿌리를 자르고, 지상부도 이렇게 항부도 자르면 되거든요. 제가 한손에 휴대폰이 있어서 그건 제해는 못 드리겠고요. 일단 요거 제가 심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복분자 농장이고요. 복분자 농장 요 한 켠에 앞부분에 주차장 있고, 이쪽에
자투리 공간에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 두 골은 쪽파, 그 다음은 양파, 그 다음에 코끼리 마늘 심을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밥 만들 때는 지난번 제가 한번 요 비닐 멀칭 쉽게 하는 방법에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거기에 제가 특히 백화가 작물은 심기 전에 비료나 퇴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토양 살충제, 그리고 석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뿌려 주셔야 된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파종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제가 구멍을 아주 이쁘게 뚫었죠. 이렇게. 물론 막대기로 콕콕 찍어서 뚫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뚫은 것과 막대기로 찍어서 그냥 작게 구멍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막대기 같은 경우는 이게 막대기라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푹 찔러도 진짜 구멍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심어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쪽파를 하나만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두 개씩 넣을 수도 있다. 왜? 이게 넓기 때문에 공간이. 그러면 한 개, 두 개를 심을 수가 있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요건 제가 뚫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도 여러 번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게 보시다시피 부탄가스입니다. 부탄가스. 부탄가스를 제가 가위로 잘라 가지고 저런 젓가락이 같은 거 자르면 잘 잘립니다, 이게. 그리고 맥주캔 같은 거는 약해서 안 되고요. 요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좀 단단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잡고 살짝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구멍이 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구멍을 내시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멍을 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닐은 별도로, 이 부분의 비닐은 이렇게 별도로 모아가지고 이 부분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구멍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면 장점은 또 뭔가 하면요. 요건 제가 금방 로타리 치는 상태에는 바닥이 부드러운데, 얘를 벌써 바닥이 굳었다, 딱딱하다 그런 경우는 얘를 조금만 더 깊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흙을 톡톡톡톡 틀면, 보시면 이렇게 골프장 맨홀처럼 흙이 같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때 흙을 톡톡 틀면 밑에 부분이 부드러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구멍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 이렇게 한 10, 가운데 봤을 때 한 4 내지 15cm 정도 폭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는 본인 스스로 만들면 됩니다. 스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심는 방법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제가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한 손에 지금 오른손에 휴대폰이 있습니다. 참고로 좀 불편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미리 만들어 놓고 쓰고 있습니다. 몇 년째 쓰고 있는데요. 요거 집에 주목, 정원수로 했던 주목, 전지했던 거 주목 가지입니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데, 손가락으로 그냥 푹 찔러가서 심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로타를 쳤기 때문에. 하지만 이왕이면 손가락 힘 덜 들어가게 이렇게 한번 쿡쿡 찔러 놓고, 요 솎아먹기 위해서 제가 2개씩 심을 겁니다. 여기는요. 왜냐하면 먼저 솎아먹고, 내년에 이게 분을은 금방 솎아먹는 때는 분을이 안 돼가지고 자기 싹 위에는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솎아먹을 부분은 지금 놔둔 종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심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내년 봄에 심을 거는 요게 이렇게 2개씩 안 넣고요. 하나 심어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구멍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좋다. 그리고 복토는 2 내지 3cm, 2 내지 3cm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 흙이 모자라면 이 윗부분에 다른 흙을 좀 이래 놓고 뭐라 하면 고르게 골아준다 하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왜냐하면 여기는 추석때 제가 솎아먹을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아직 뿌리가 안 났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 넣어도 상처가 안 납니다. 밑에 부분이 이렇게 지금 잔뿌리 살살 나고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밀어 넣고 또 밀어 넣고, 이렇게 해서 흙을 메꾸고, 이렇게 흙이 부족하다 싶으면 옆에 있는 다른 흙을 조금 넣고 이렇게 메꿔줘도 된다.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심으면 이게 성장하는 거 보면요, 거짓말같이 성장합니다. 거짓말같이 발발 성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쪽파 심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쪽파 이야기 해봤습니다. 쪽파는 특별한 병해충은
뿌리 부분에 고자리파리, 백화과작물의 그 보통 그 공통적인 그 해충이죠. 왜 특유의 향이 나기 때문에 그 고자리파리 때문에 토양살충제 뿌려주시면 되고요. 그런 이제 상부에는 나중에 뭐 파반나방이니 입마름병이 있지만은 거의 그래도 집에서 금방금방 솎아먹는 재미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저는 쪽파에는 약을 잘 안 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쪽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쪽파 활용하는 만큼 하시려면 지금 요게 심은 오늘 심은 거는 제가 정상적으로 내내 이거 수확 끝으면 이게 분열이 잘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가운데 하나만 심으시면 됩니다. 가운데. 근데 저는 솎아먹기 위해서 이쪽은 제가 2개씩 심는다. 2개씩.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쪽파는 이게 분열이 잘 되거든요. 이게 요래 심어도 내내 가면 여기서 7, 8개, 10개, 11개까지 분열이 됩니다. 이게 이 백화과작물 분열 잘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쪽파 이야기만 해봤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순서는 제가 이쪽에 지난해 심어가지고 금년에 꽃을 봤는데요. 이게 코끼리 마늘을 심을 예정입니다. 코끼리 마늘을 짧은 거 2망, 요 큰 거 1망 이렇게. 결국 그 길이로 따지면 한 2망 정도 되겠죠. 2망 정도 코끼리 마늘 심을 거고요. 여기는 양파 대략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100포기 정도 여기 심어가지고 양파 자가 소비로 먹을 예정이고요. 요즘 쪽파 심을 예정인데 다음에 제가 요 며칠 안에 제가 이제 그 코끼리 마늘 심어야 됩니다. 코끼리 마늘 주화 심는 방법 그리고 그 종구 쪼개서 심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잠시 쪽파 심는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비 소식이 있는데 다행히 지금 잘 참네요. 네, 이쪽은 참고로 보여드리면 제 복분자 농장입니다. 복분자 농장. 네, 이쪽은 블루베리 들었고요. 아직 아로니아가 그냥 있습니다. 아로니아 때문에 아직 망은 긋지 않았고요. 저는 아로니아는 참고로 완숙되거든. 담으려고 지금 아직 수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도 흘러내린 거 없고요. 네, 감사합니다.